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시대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분, 정말 펜을 두고 모든 정보를 꼼꼼히 채우는 건강지킴이죠. 허미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네, 요즘 정말 미란 씨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데다가 알아야 될 정보는 얼마나 많은지 저희 온몸 중에서 특히나 뇌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신경외과 전문 이경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인데요. 글쎄요, 미란 씨는 혹시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누군가는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건데 제 뇌가 되게 편하게 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느낌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릴 때 그때 마치 시한폭탄처럼 들리는 그런 느낌은 받아봤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이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뇌졸중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주변에서 뭐 어느 분이 쓰러지셨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외로 뇌졸중이 꽤 많더라고요. 뇌졸중 정말 많아요. 네. 네, 정말 갈수록 뇌졸중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단일 질환 사망률 1등이 뇌졸중이에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계 보시면 2초마다 한 명씩 생기고요. 지금 6초 지났죠, 6초? 네. 6초에 한 명씩 돌아가셔요. 우와.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고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5분에 한 명씩 발병했다가 20분에 한 명씩 사망하거든요. 사실 정말 단일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병의 이름은 뇌졸중이잖아요. 증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뇌가 졸업을 하는 중병인가? 이게 괜찮은데, 무슨 뜻인가 싶더라고요. 뇌가 졸업하는 중병, 괜찮은 병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병이에요, 뇌졸중이? 뇌졸중은 이미 많이 다 아시잖아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일컫는데요. 네네. 저는 뇌졸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려요. 가장 뭐 많은 병 중에서 무서워하는 병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뇌졸중만큼 가장 무서운 병은 없다. 왜냐면요. 암도 뭐 사망에 이르고요. 무서운 병 맞아요. 그런데 암과 뇌졸중을 제가 비교하면요. 암은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기의 치료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제분과 인사할 수도 있고, 그죠? 뇌졸중은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예외도 있습니다만 바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신다거나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에 가족과 작별할 시간도 없고요. 네. 치료의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선택권이 가족분한테 넘어가게 돼 있고요. 가족분들은 또 눈치를 보게 되면서 계속 무의미한 치료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 망가지는 병이 뇌졸중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뇌졸중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궁금증을 먼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에 관한 궁금증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쏭달쏭 건강상식 뇌졸중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뇌졸중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한다. 저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까? 네, 정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갈리네요. 역시나 우리도 또. 왜냐면 이게 네. 불치병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다 나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전 들어서 X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왜 이 당뇨병은 이제 친구처럼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뇌졸중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갑자기가 언제 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한다면 항상 먹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우, 류시원 씨는 뇌졸중 한번 걸려보셨는지 전문가예요, 네, 보니까. 그랬다가 제가 정상으로 들어왔나요? 네.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OX 중에. 네, 정답은 제가 드릴까요? 네. 바로 오, 제가 맞았군요.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은 지금 건물주예요, 지금부터. 네. 건물 있으신가요, 혹시? 아, 기분만 네. 좋네요. 없습니다. 건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크구나, 네. 어느 날 건물이 붕괴 조짐이 나왔어요. 네. 막 금이 가서 기둥이 막 금이 간 거죠. 네. 다행히 무너지지 않고 안전 진단이 빨리 나와서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았지만 그다음부터 안전 진단을 안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될까요? 더 정기적으로 해야죠. 언제 또 그렇죠. 잘못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급한 불, 운이 좋아서 막았지만 앞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기적으로 검사해야겠죠. 네. 뇌졸중 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하. 네. 지금 지나갔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 예외는 있지만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 이 약이라는 게 먹다 보면 그 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면역 내성이 생기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 약이 점점 뭐 세진다거나 또 약을 또 세게 먹으면은 이렇게 부작용? 간이나 이런 데 좀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건 없나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간이라든지 장 상태를 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을 처방하긴 합니다만 드시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의사의 판단 아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뇌졸중 약은 안전성이 검증돼 있고요. 부작용이 미미합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평생 복용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럼 뇌졸중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마비는 회복이 어렵다. 하나, 둘, 셋.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회복이 저는 신체 마비가 이 뇌 뭐 혈관이나 이런 쪽에 문제로 생기면 물리치료나 이런 걸로 좀 완화가 될 수는 있지만 한 번 마비가 오면은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이게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느낌으로 X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이제 약을 쓰시고 이게 되시면 그러니까 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꼬인 혈관이 좀 풀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재활을 하신다거나 하면 괜찮아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전 X를 들었습니다. 저는도 희망적으로 삽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하게 될 것 같은 답이 정답은 이겁니다.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가요? 틀린 말이기도 하고 이게 회복이라는 일단은 그 먼저 개념문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100% 회복이다라고 하면은 허미란 씨가 맞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한 70% 80%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유시원 씨가 맞거든요. 중요한 것은 치료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운 건 어렵다. 맞고요. 네. 치료와 진단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회복이 빨리 올라갑니다. 가능하고. 자, 이번에 류시원 씨가 네. 이빨이 다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빨이 다 빠지면은 음식을 전혀 못 먹을까요? 먹으셔야죠. 그렇죠. 뭘로? 잇몸으로 잇몸으로. 먹어요.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네. 먹을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좋아하는 치킨은 못 먹겠죠. 하지만 죽은 먹을 수 있잖아요. 빵도 그렇죠. 먹고 부드러운 빵도 네. 먹을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 뇌졸중 걸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뇌세포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뇌세포가 대신 일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회복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뇌졸중에 대한 세 번째 질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왔을 때 손을 따면 효과가 있다. 저는 네. 네. 손을 따면 효과가 있다.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앉을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예. 그렇지. 이건 아닐 거. 왜냐면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은 게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고 계셔서 같이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 아이고 하고 쓰러지면 그 혈액순환 해줘야 된다고 손을 땄는데 그게 아니라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워낙 채끼가 있으면 손 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채끼가 있을 때 손 따는 이유도 피 돌게 한다고 따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채끼나 있을 때 손 따면 잘 효과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또 네. 그러면 정답 좀 나온 것 같기도 하데 선생님 네.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다 맞히셨습니다. 네. 쉬웠죠?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즘은 다 웬만한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요. X는 알고 있고 손 따시면 안 되죠. 네. 손 따시면은 저희 옛날에 할머니가 제 어렸을 때 그게 저는 생생해요. 네. 뇌졸중은 아닙니다만 연탄가스 옛날에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약간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약간 조금 안 일어난 거지. 동치미 국물 먹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코에다 부었을 코에다. 어머.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어르신들은 강한 자극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손 따가지고 막 통증을 줘가지고 깨우려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절대로 자극을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서 뇌졸중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뇌졸중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도 있고 뇌경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질병인가요? 뇌경색과 뇌출혈 네. 두 개를 합친 게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이제 형님이죠, 큰 형님. 네. 그리고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을 나뉘는데요. 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네.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뇌세포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산소도 필요하고 그쵸.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공급 루트가 혈관인데 혈관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다가 버티다가 나중에는 안 주면 죽겠죠. 네. 이게 뇌경색이에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버티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배고파도 바로 안 죽어요. 네. 예, 한 두 끼는 굶을 수 있겠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뇌경색이 오게 되면 바로 죽지 않고요.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요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때 빨리 가서 밥을 주면 살아납니다. 어. 예, 뇌출혈은 조금 달라요. 뇌출혈은 혈관이 팡 터지는 거거든요. 네. 터져서 피가 다량 나오면서 그 즉시 뇌세포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실 뇌출혈이 뇌경색보다는 아무래도 위험하네요. 후유증, 그러니까 위험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뇌출혈도 빨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치료가 가능한 병이니까요. 네. 여하튼 뇌졸중과 뇌경색과 뇌출혈 합쳐가지고 뇌졸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뇌졸중이 좀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나 그런 게 있나요? 단연코 뭐 고령인데요. 네. 이게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확실히 기억하는 게요. 20대는 없었었어요. 30대도 거의 못 봤고. 요즘은 진짜 많아요. 20, 30대도요? 허미란 씨 같은 나이도 뇌졸중이 많이 와요. 어머. 예, 그만큼 연령이 많이 젊어졌다는 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이면 왜 원래 제가 또 건강 지킴이를 하면서 주워 네. 들은 귀동량에 의하면 질병이 만성도 있고 급성도 있고 하면 20, 30대 좀 어린 연령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뇌졸중은 만성이기보다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요거 그렇죠. 맞나요? 뭐 뇌졸중은 엄밀히 말하면 급성이 맞아요. 네. 근데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급성이 맞긴 맞는데 네. 어느 것도 위험 신호를 안 주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급성이지만 네. 반드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다는 그거예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 전조 증상. 그 전조 증상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전조 증상은 많이 있는데 네. 가장 위험한 전조 증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예,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 뇌졸중이요? 네, 들어보셨어요? 미니 뇌졸중? 전 예. 처음 들었어요. 뇌졸중이긴 한데 미니예요, 미니. 약간 소규모. 예, 얼굴이 살짝 좀 마비 기운이 오면서 뭔가 좀 한쪽 팔다리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이상하다. 이거는 평소에 느끼던 두통 이런 것보다 훨씬 심한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쉬어야겠어. 물 마시니까 좀 좋아졌어요. 네. 금방 끝나.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바로 미니 뇌졸중이에요. 네. 증상은 분명히 이 YTN에서 배운 그 내용대로 뇌졸중 같은데 네. 잠깐 왔다가 1분 만에 사라졌단 말이죠. 네.
이런 거는 가장 위험한 위험 신호예요. 그 뇌졸중 관련해서 한 자가 진단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또 그 지금이야 좀 날씨가 괜찮았지만 올 여름 무더위가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더위 때문에 정말 어지럽다 뭐 그랬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둔하다.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걸으려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다. 자, 허미란 씨 혹시 체크되는 게 하나라도 근데 있으십니까? 저 지금 멈칫멈칫했던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팔다리 좀 저리는 경우도 뭐 좀 피곤한가 이제 이러고 말고 두통도 여기 편두통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두통약을 먹던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낸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체크돼야 되는 증상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럼 이것도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나요? 막 저리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거? 그렇죠. 사실 이 문장을 보면은 네. 다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는 맞아요. 게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바로 이게 뇌졸중인지 겁먹는 분 계신데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정말로 필요한 핵심만 요약했거든요. 쪽집게로. 쪽집게로. 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앞자만 따가지고 알파벳으로 네. 정리해봤는데 영어로 F, A, S, T예요. 페스트네요? First. F는 face, 얼굴. 얼굴이죠. 자,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얼굴이 마비되는 경우는요. 한쪽 마비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뇌졸중의 신호냐, 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구안화사 들어보셨어요? 네. 구안화사는 뇌졸중 관계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벨마비라고 하는 건데 네.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얼굴이 마비됐을 때 제일 거울을 보세요. 네. 거울을 보신 다음에 이마에 주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돼. 네. 위에다. 네. 만들었을 때 마비가 온 쪽의 이마는요 평평하게 주름이 안 만들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뇌졸중 아니에요. 주름이 안 만들어지면. 자, 제가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얼굴에. 네. 누가 보더라도, 당신 이상해. 얼굴이 좀 이상해. 그랬을 때, 거울 보신 다음에 주름을 만들었을 때, 네. 동측의 이마가 똑같이 주름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뇌졸중과 관계없는 네. 벨마비 구안화사일 확률이 높다. 네. 예. 일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얘는 암이에요, 암. 팔. 네.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돼. 좋아. 그때 배운 거 봐서는 이마에 주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일단 구안화사인가? 라고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팔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팔다리를 움직여 봤을 때, 팔다리 힘이 약간 좀 빠지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애매모호해. 네. 그럴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네. 집에 조그만 아령을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예, 좀 고위험 군인 분들은요. 아령 아니면은 그냥 500ml 물통 들으셔도 되죠. 물통 괜찮아요. 네. 네. 물통 같은 거 좋습니다. 그 물통 같은 걸 들고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나타나요. 처음에는 애매모호하다가 예, 물통이라든지 아령을 들고 비교하면요 한쪽이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암입니다. 암, 팔과 다리에 사실은요. 네. 암 앤 렉인데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증상이 관찰된다. 그러면은 뇌졸중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네. 팔다리 힘이 정상이다. 그러면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는 거죠, 이제. 네. 하나 S. 뭐냐면 S가 뭐냐면 스피치. 말이에요. 말.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뇌졸중은요. 말이 어눌한 증상이 동반되거든요. 근데 얼굴이 마비가 왔을 정도면요. 뇌졸중은 거의 100% 발음 어눌합니다. 예. 이렇게 얼굴이 마비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한 사람이에요, 뇌졸중이. 네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발음도 어눌해져요. 근데 신기하게 구안화사는요. 얼굴이 심하게 마비가 돼도 발음 정확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화 오신 분은 벨마비였는데 전화했는데 발음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님 그런데 혹시 얼굴은 어때요? 얼굴이 완전 마비라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대. 발음이 정확했어. 그러면은 뇌졸중 아니겠죠? 네. 얼굴이 마비가 왔으면서 발음이 어눌하게 오면은 더욱더 확률이 올라간다. 뇌졸중이. 그럼 T는 뭐예요? T는 타임이에요. 네. 바로 그 즉시 119. 3시간입니다. 3시간. 네.
세 시간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3시간 내에 병원을 바로 가면은 완치가 가능할 수 있고요. 타임이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네. 예,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후유증과 사망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체 없이 119입니다. 네. 딴 거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안면마비 같은 게 오면 사람들이 버럭 겁을 먹어가지고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할 것 같은데 팔다리에 힘이 좀 빠졌다가 다시 생기거나 발음이 어눌했다가 좀 금방 풀리거나 하면 뭐 잠깐 피곤했나 보다 하고 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FAST, FAS 있죠? 페이스, 안면, 주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 힘 빠지는 증상, 발음이 어눌한 거는 한 번만 나타나면 가셔야 돼요. 뭐 지속 그런 거. 그런 거는 그냥 한 번만 지금 가셔야 되고요. 네네. 예, 그냥 일반적으로 느낀 두통, 두통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은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약을 드실 거예요. 네. 너무 심하면 약국에서 약을 드시기도 하시고 병원 가서 약을 드실 거예요. 그렇죠. 약을 먹어도 조절되지 않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조 증상도 알아봤는데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나 뭐 그런 건 어떤 거에 있을까요? 자꾸만 이제 생활습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너무 멀리 거창하게 준비하시면 많거든요. 네. 뭐 어떤 건강 보조식품을 사서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뭐 운동 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데 사실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위험군은 고혈압,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다 말이죠, 그죠?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칙과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안 하시면서 자꾸만 명의를 찾아가지고 예, 우리나라의 명의를 찾아가지고 자꾸만 순례를 합니다. 순례.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안 하시면 어떤 의사도 사실 고칠 수가 없어요. 류시연 씨 혈압을 자주 재보세요? 네, 저는 혈압 가끔 재는데요. 보통 좀 저혈압으로 나오는 편이어서. 저혈압. 예. 예. 허민아 씨는 혈압 몇 번 재보셨어요? 기억이 없네요. 기억 안 나죠? 고혈압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는 굳이 잴 필요 없잖아요. 맞네. 그죠? 무서워졌어요. 병원에 가도 나는 고혈압 없었는데 굳이 혈압 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죠? 네. 예. 내가 고위험군이면은 좀 관심 가져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도 분명히 없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건강하셨고, 그러면은 혈압에 대해서 별로 뭐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할 때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예. 고혈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혈압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내가 고혈압 있는 염지를 보기 확인한다. 위해서 자주 혈압을 재보셔야 돼요. 그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먼저. 네. 네.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뇌졸중은요, 원인이 많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런데 1등은 물론 고혈압으로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특등. 네. 1등 말고 특등이 있어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제가 보기엔 고혈압보다 더욱더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졸업하시는 게 본인도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이 고집을 부리는 게 있다면은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다면은 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예, 편안하게 양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욕심 내려놓으면서 사시는 게 가장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핵심 포인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미라 씨? 뭔가 건강 365를 방송했는데 마무리는 명상과 힐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사실 왜 진짜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모든 진료하면 의사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잠 편안히 자야 되고 음주하지 마시고 맞아요. 흡연하지 마시고 그냥 답은 내 안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저는 행복하게 마무리하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석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내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의학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질병 사망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 바쁜 삶 때문에 그 몸에서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